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굉장히 추운 날인데요. 이런 추위 속에서도 저희를 정말 더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실검고 1, 2를 다투는 상황인데 이항에 관련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당일 한 60%,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 이항 관련해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다뤄달라고 댓글도 많이 있었고, 국내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을. 먼저 이제 미국에 상장하면 다 좋은 회사다 이런 인식을 특히나 스타에 가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항 같은 회사들은 중국의 그 상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 4, 5조항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설립 연수, 순이익, 또 이제 자산 규모 뭐 이런 그 제한 조건이 상장에 문턱이 있는데 이걸 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만 있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이게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간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퀄리티 자체가 이게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미국이 상장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뭐 우리는 이제 중국 회사가 루이싱 커피나 이항 같은 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미국 회사들도 그것이 똑같은 이제 의미로 이게 상장 폐지되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대표적으로는 뭐 니콜라도 그런 공매도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라고 하는 것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 거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항인이 뭐 이런 회사들의 경우들은 이런 그대로 사실은 테마주죠. 아직 상품이 나와서 출시돼서 팔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중국도 뭐 헝다 자동차처럼 전기차를 아직 한 대도 출시하지 않았는데 전기차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직 강하죠. 강하고 지금 이제 이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날아다니는 비행기급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인데 그거는 이제 항공 운수에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게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좀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에 아픈 이제 상처가 있어서 이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도 미국 같은 경우는 날리지 못하는 이제 주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제 그 뭐 로보택시 같은 이런 플라잉카에 대한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이 사실은 안 된 거죠. 그리고 중국 자체도 아마 이항의 그 동영상 같은 거를 놓고 보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올라타서 이제 돌곤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아직 상용화된 거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하여간 지금 이항을 계기로 놓고 보면 이제 개미들이 그 어떻게 보면 꿈만 보고서 들어가서 이제 주가를 올리는 이런 현상은 아마 게임스탑에서 이미 끝난 것 같고, 네. 이제는 조금 기술의 그 실용 가능성, 네. 이제 이쪽의 시장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다르게 보면은 이제는 주식 시장이 그 유동성의 장에서 이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것이 버블이 많이 섞인 회사들이 이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이항을 저것을 중국 기술주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전혀 없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한국도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학개미, 동학개미 많이 하시지만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좀 깊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IB라든지 리서치들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각자 걱정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항 투자자분들 계시지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투자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공포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미국 상장된 기업이 중국으로 다시 이제 홍콩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준비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를 좀 더 낮게 봐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본토로 상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그건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 거고요. 네. 홍콩으로 상장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홍콩이 겉으로는 나스닥처럼 다 풀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체킹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가총액이 일정한 수준 이상 되는 회사들만 가능하게끔 그 내부적인 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에 아무 제한 없이 기술력만 갖고 상장된 회사들에 비해서는 홍콩에 상장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1차 검증된 회사다. 네. 그 퀄리티가 이쪽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어쨌든 미국 상장이나 중국 기업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리스크를 좀 줄여서 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부분은 예.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양이 불러온 이 테크에 대한 맹신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점검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준비를 한 내용은 이제 금융시장 버블 시리즈를 한 3개를 연속으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제 테크 버블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고 언제 터지는가 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면 금융시장의 버블하고 이번 테크 버블인데요. 최근 40년 동안을 놓고 보면 뭐 일본의 니케이, 태국 시장,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이죠. 2000년에.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되는 하우징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9년에 이때 뭐 중국 시장이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바이오가 난리 났었고, 지금 이제 2017년 이후로 그 최근까지도 보면 이제 인터넷 빅테크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지만 빵부터 시작한 이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근데 네. 이것이 폭등한 수준은 과거에 40년간 보지 못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네.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공포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게 유동성이라는 것이 밑에서 받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20년간의 그 버블이 바로 테크 버블, 부동산 버블, 펀드 버블, 이번에는 이제 바이러스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때 코로나 버블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보면 다가 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추고 통화량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이 금리가 낮고 통화량을 늘렸다. 그렇죠. 예. 통화량을 늘리는 정도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대폭적인 양을 늘렸는데 네. 이번 2020년 같은 경우는 뭐 역대의 최근 20년 중에서 가장 많은 통화량을 최단시간에 풀었죠. 지금 오른쪽에 그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네. 그 차트에서 이 화살표의 크기가 바로 이 통화량의 증발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포한 네. 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버블을 크게 만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금리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2020년 이 금리가 제로 금리죠. 그래서 금리를 아예 이제 0으로 낮춰놓고 경기 부양을 할 때 이제 돈을 원정으로 찍어낸 국채를 무장 발행하게 되니까 이자 부담이 없죠. 그래서 네. 정부가 이자 부담 없이 돈을 많이 발행한 것, 이게 이제 돈의 홍수를 만들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나 아이러니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풀었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냐. 그것도 참 신기한 그게 거지고. 미스테리죠. 예. 그래서 그것의 답은 바로 이 차트에 있는데요. 네.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대폭적으로 떨어진 거죠. 과거에 한 2.2 정도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1수준으로 이제 휙 떨어지는 바람에 돈을 계속적으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푸는 그 결과가 시장에 과잉 유동성을 만드는데 이 유동성이 실물로 가가지고 경기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실물은 뭐 거의 100년 만에 취약이다 보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나 뭐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려고 그럴 때 어떤 은행도 대출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융시장 안에서 머니게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금융시장 안에서의 서큘레이션과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 담벼락 쌓기를 하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공급되면 경제 활동에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유통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산에 묶여가지고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단절이 된 거죠. 실물과 금융이 완전한 단절이 생겼고. 네. 그래서 최근 이제 10년간을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는 돈을 무지막지하게 이제 푼 것이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가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풀었냐는 것의 답은 바로 고용 지표에 있어요. 네. 그래서 고용 지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1960년 이후로 뭐 거의 이제 6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 이게 벌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중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거지가 많아지면 나라가 넘어져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는 역성혁명이라고, 성을 바꾸는 혁명이라는 게 이게 기금과 뭐. 그렇죠. 굶으면 임금도 바꿔버리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돈을 무한정 퍼돌렸고,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왜 올라갔냐는 것은 이 실업률과 이 통화량을 보면 됩니다. 지금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었기 때문에 M2 통화량이 사상 최대로 풀었고, 네. 이것이 이제 실물로 안 가고 금융시장 안에서 돌면서 금융시장 안에서의 조그마한 재료, 조그마한 이제 의미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그 실력보다도 이제 몇 배로 올려놓는 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키는 이 실업률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언제 개선되냐가 이게 바로 돈이 돌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금융당국이 이제 통화를 풀었던 것을 중지시키거나 정상화시키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제일 가까운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테크 버블은 바로 99년의 닷컴 버블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2020년의 코로나 버블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지금 코로나 버블의 그 다우존스 지수하고 빨간색이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이게 보면은 아주 뭐 멋있게 V자로 갔죠. 근데 이게 99년의 닷컴 버블을 놓고 보면, 이제 97년, 98년, 99년을 보면 지금 뭐 반등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수직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닷컴 버블의 드라마는 뭐 너무 멋있었지만, 문제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오른쪽의 경우들은 이것은 떨어질 때는 또 정신없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2009년의 닷컴 버블을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버블의 시작은 투자의 편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쪽에 돈이 몰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이 미국의 벤처 캐피탈의 투자인데, 이게 지금 99년, 2000년에 폭증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로 돈이 왕창 몰렸고, 네. 그 중에서 인터넷 쪽에다가 58%를 이제 퍼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돈이 몰리고, 거기에 이제 대대적인 금융 완화가 있었습니다. 98년부터 보면 금리를 5.25에서 4.75까지 한 방에 이제 낮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수익률도 이게 대폭적으로 툭 떨어져서 사상 최저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의 완화가 있고, 그래서 또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자금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뭐 경기가 나쁘니까. 아. 그래서 금리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제로나 마이너스를 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폭동은 이렇게 만들지만 언제 이것이 꺼지냐는 것은 맨 처음이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테크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은 이게 묘하게도 경쟁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 IT는 뭐 WTO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IT 테크 기술, 특히 플랫폼 기술의 WTA가 정석입니다. WTA요? 네, winner takes all. 1등이 다 먹는 네. 이제 세상이라는 4차 거죠. 산업혁명 시대의 문법이죠.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부라든지 기존의 산업계 입장에서 놓고 보면 2등 붙는 거 어떡할래? 네. 나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반독점법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닷컴 버블에도 그 최고의 회사, 최대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2000년 4월에 반독점 판결이 나왔고, 네. 이게 이제 회사를 분리해라. 또 그 이전에는 IBM이라든지 AT&T도 똑같은 이제 이게 전성기의 반독점법에 걸려서 회사를 분할하게 돼요. 그래서 요 규제 조치가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좀 불안스러운 것은 바이든 정부가 아직은 이제 그냥 있지만,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빅테크 기업들을 반독점법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 네. 바이든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버블 붕괴의 시작은 실적 부진입니다. 그래서 정책 규제가 생기고 난 다음번에 이게 뭐 회사를 분리한다든지 제재를 받게 되면 성장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툭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게 적자 폭이 뭐 사상 최대로 크게 납니다. 그럴 때 이제 시장이 방금 예를 들면 이항처럼 샥을 크게 받는 거죠. 네. 이 버블의 크기라는 것이 이게 미래의 꿈만 갖고 볼 건 아니고 당장 그것보다 주목이 가깝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번째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버블의 후반기로 갈수록 이게 나빠지면 이제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고 붕괴는 결국은 이제 결자해집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돈을 많이 풀어서 과잉유동성을 만든 버블은 결국은 금리를 올리고 과잉유동성을 해소하면서 옥석이 가려지고 이제 물이 빠지면 거기서 살아남는 놈하고 죽는 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연준이 2000년 들어서면서 이게 금리를 연속적으로 6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 자체도 이것이 이제 이 전고점을 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버블이 붕괴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지금 뭐 코로나 버블은 어떻게 볼래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2020년 4월 달부터 시작된 주가를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80%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뭐 금리가 지금 1% 정기적 금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80%라고 하면은 80년치 이자를 한 방에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그 PER을 이제 수준이 가장 높았던 지점하고 현재 위치를 한번 짚어보면 다우존스나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의 CAC 지수 같은 경우는 니케이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약간의 이제 룸이 있는 정도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옥석가리의 수준의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S&P 5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PER이 1871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높습니다. 네. 거의 40에 가까운. 그래서 옥석가리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테크 주식 같은 경우들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 PSR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이제 안 되면 PDR로 얘기를 하는 거죠. 꿈 대비 네. 이제. 그 D는 드림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이걸 이제 PEG 성장률로 그 매출액 성장률이 되든 뭐 영업이익 성장률로 이제 이 나눈 PEG를 보면 네. 이게 아마존이 그 2000년 뭐 이 중반에 보면 한 100배에서 150배까지 올라갑니다. PEG가.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뭐 PEG가 형편없다가 지금 2020년 4분기에 42, PER이 아니고 네. 지금 PER을 이익 증가율로 낮춘 것이 그게 40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PR보다 좀 더 낮게 나오는 수치인 거죠. 당연히 성장률을 이제 그 나눠주는 거니까 성장 한 단위당 네. 지금 기업의 그 밸류에이션이 얼마냐를 본 건데 이게 PER, 보통의 일반적인 PER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이제 이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옥석가리라고 말하시는 부분은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만 보고 주가가 올랐던 것이 이제 점검이 들어간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탑 5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시총, 그래서 탑 6를 놓고 보면 63%, 테슬라 시총 63%고 세계에서 1등하는 자동차 토요타가 17%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연산 한 50만 대 정도의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 그게 뭐 황금으로 만들었든 뭐를 만들었든 간에 이걸 과연 리저닝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돈이 밀어 올린 이제 그림, 거기다가 사후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자꾸 붙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하면 스토리텔링도 어느 정도 수준 가지고 그게 과해지면 뭐 사고가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1월 달에 그 테슬라나 또 이제 중국의 리오나 샤오펑 뭐 이제 리오토 같은 회사들의 실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추세냐 그러면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뭐 600%, 500%, 1000%가 올랐다고 이제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소형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이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작년 12월 달 뭐 하반기 이후로 중국의 이 자동차 판매의 어떤 트렌드는 다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제 1월 달 데이터로 놓고 보면 전월 대비로 보면 이 니오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12월 달보다는 1월 달이 대폭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24,000대 정도 팔았다가 1월 달에 15,000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첫 번째는 그 열기가 좀 식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 놓고 보면 금년도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자동차를 출시를 한 대라도 낸 회사가 64개였어요. 근데 금년에는 한 97개 정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 시장을 바라보기만 했던 예를 들어서 BMW, 벤츠, 아우디,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작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이 비중이 현격히 떨어지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놓고 보면 코로나 버블의 옥석가리기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버블이 터진다, 뭐 충격을 크게 받으려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부가. 그래서 그걸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결국은 실업률로 봐야 됩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이제 높은 상태에서는 어떤 강심장의 정부도 함부로 돈을 회수할 수 없어요. 회수한다는 거는 이제 금리를 높인다거나 금리를 높이거나 이제 자금을 그 RP를 통해서 회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을 하는 거죠. 대출 기자. 그래서 지금 실업률의 수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번 그 테크 버블의 옥석가리기는 결국은 테슬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주도를 했지만 지금 이제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주가라든지 이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것의 상승폭이 굉장히 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테크 버블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은 어떤 주가도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정부의 규제가 트리거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왔을 때 그것이 트리거가 되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정부가 이게 경기가 정상화됐다고 보고서 풀어놨던 이제 돈들을 다시 불러들일 때 이때는 확실하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글로벌 마켓으로 한번 놓고 본다고 하면 정부가 아직은 반독점 규제 이걸 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액션은 하지 않은 이런 단계고 그리고 아직 이제 실적 같은 경우들은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죠. 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 법인세를 7%를 더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탑10 정도가 어떻게 보면 먹던 시장에서 지금 순식간에 5, 60개 회사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현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이 반영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놓고 보면 이 매출액도 조금 그 판매 대수도 조금 주춤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자의 진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후발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16만 위안짜리 그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정도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실적의 문제들이 앞으로 걸린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테크주 올라간 건 좋지만 이제부터는 분기 실적 이것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것의 예상치가 나쁘다 하면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대감이 높아서 올랐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적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이 보통 이제 어닝 시즌 오게 되면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최근에 있었던 어닝 시즌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런 실적에 더 냉정한 시장으로 바뀐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 때 어닝 서프라이즈고 어닝 서프라이즈 한 2번 정도 놀라버리면 다음부터는 안 놀라는 거죠. 점점 더 어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민감하게 인지하고 움직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오늘 좀 특히 이양 사태를 보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